안녕하세요. 차원 나함께 부동산 TV의 그린데이입니다. 요즘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복잡한 과정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분들도 재건축 말고도 투자처로 그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아파트의 외벽 정도 예쁘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골조만 남기고 완전히 새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아파트 조경도 새롭게 해서 외관과 내부의 평수까지도 또 완전히 바꾸는 작업까지도 한답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막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일부까지도 늘려서 짓기까지도 한답니다. 재건축 사업은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작은 리모델링을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리모델링의 장점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이 좀 쉽습니다. 재건축은 지어진 지 30년은 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의 경우는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가 간소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그제서야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나 리모델링은 조합만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행위 허가만 받게 되면 바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간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수평 중축의 경우는 수직 중축의 경우보다 그 안전 진단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수평 중축을 좀 많이 하는데 수평 중축을 하면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수가요. 그러면 20평 아파트가 26평 정도까지 될 수가 있고 뭐 30평대에는 39평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넓은 평수를 만약 넓은 평수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세대 분리를 할 정도의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룸 정도의 집을 하나 더 가져갈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구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공사비, 정비기반 시설, 사업기 기간들이 재건축보다는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유 부지가 있으면 앞면, 뒷면, 측면 확장이 가능하게 돼서 채광과 통풍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익성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아파트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구조를 크게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선호하는 3베이나 4베이 정도의 구조는 나오기가 좀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성 면입니다. 리모델링은 전체 세대수의 15% 내에서만 세대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15%만이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면에서 기존의 용적률이 180%인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그 좀 분담금이 많은 편이고 수익성이 적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분양보다 많은 일반 분양이 많은 재건축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전 아파트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서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콘크리트를 더 부어서 두께를 두껍게 하니까 완충제 역할을 해갖고 층간 소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면요, 얼만큼의 투자 수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